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15 총선의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광주 전남 392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계약에 교육계 안팎의 우려가 컸지만 다행히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시외버스 업계가 고사 직전입니다. 이러다가 버스 운송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건설 현장 일자리 문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폭력 사건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부터 21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는데요. 송정근 기자가 투표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번 사전투표는 코로나19 때문에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신분증 준비와 함께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투표소를 와야 하고요. 도착해선 발열 체크와 함께 손 소독제로 손을 꼼꼼하게 소독한 후 일회용 비닐 장갑을 낀 채로 투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 투표소 안과 밖에서는 다른 유권자와의 거리를 1m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야외에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투표소는 광주 전남 392곳에 마련돼 있고 유권자라면 별도 신고 없이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를 한 사전투표소가 주소지로 등록돼 있는 곳이 아니라면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서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사전투표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고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투표를 앞두고 선관위와 자치단체는 모의투표를 통해 인터넷 접속 여부와 유권자들의 동선 등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장비 설치를 하고 단말기랑 발급기랑 그 투표용지 나오는 거 잘 나오나 확인하고 통신망 점검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에는 코로나19로 시설과 자택에 격리된 사람이 830여 명가량 되는데 이들을 위한 특별 사전투표소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선관위는 선거 당일 이들의 자가격리를 임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을 미뤘던 학교들이 고3, 중3부터 개학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다 보니 개학날의 풍경이 이전과는 사뭇 달랐는데요. 그래도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첫날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라인 개학 첫날, 새로운 담임 선생님과 반 친구들을 교실이 아닌 화면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야, 허강 안녕. 네, 안녕. 들리나? 교문 앞에 서서 등교를 감독했던 선생님들은 이제 전화를 통해 학생들이 수업 들을 준비가 됐는지 확인합니다. 방금 일어났어? 방금 로그인했어? 그래 들어와 있네. 시간 맞춰서 잘 듣고.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광주 전남 지역 950여 개 학교, 고3과 중3 학생 6만여 명이 온라인 개학을 맞았습니다. 처음 해보는 온라인 수업이 어색했지만 학생들은 금세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친구의 얼굴을 직접 못 보는 아쉬움은 달랠 수 없습니다. 고3이고 하는데 친구들도 좀 보고 싶고 그런데 그게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친구들과 연락도 하고 있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라 불편과 혼란이 예상됐지만 다행히 서버가 폭주해 사이트가 멈추는 등의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접속에 안 되거나 불량한 점은 없었고요. 담임선생님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접속이 안 될 경우에, 로그인이 안 될 경우에 확인을 하고 계셔서 중3과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온라인 개학은 2주 뒤까지 전 학년들의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자기기가 여전히 부족하거나 집에서 학생들을 지켜봐줄 어른이 없는 맞벌이 가정에서는 불편해했고 또 학교는 나가지 않으면서 학원에는 나가 수업을 듣는 모순적인 세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했습니다. 불안하긴 한데 이렇게라도 안 하면은 또 입시에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고3 학원 나와 있는 사람들 다 코로나가 무섭기보다는 입시가 더 무서울 거라. 코로나 사태가 어서 끝나 직접 만나 소통하고 배우는 예전의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기를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 모두 한 마음으로 바란 개학 첫날이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오늘도 대기가 건조합니다. 특보 상황도 여전한데요.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 자칫 경각심을 잃기 쉽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화재 사고 예방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구름 많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7.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1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이어지는 주말 동안에는 비와 바람 소식이 들어있는 데다가 기온도 들쑥날쑥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 오늘보다 7도가량 낮아지겠고요. 일요일은 큰 추위 없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30mm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광주 전남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 석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발을 담당하고 있는 시외버스 업계의 타격도 심각해 고사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버스 운송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도로 위를 달려야 할 시외버스들이 줄지어 멈춰서 있습니다. 운행 중단에 들어간 버스는 130여 대. 하루 평균 1,100여 회에 달하던 뉴스케어의 버스 운행 횟수도 40%가량 줄어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광주에서 해남과 땅끝까지 운행하던 이 버스도 승객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한 달 동안 멈춰서 있어야 합니다. 버스 업계는 임원급여를 삭감하고 전체 직원 40%가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등 자구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급여가 삭감되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지금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길어지면은 저희들도 생계가 막막하고요. 하지만 매출이 60% 이상 급감하는 상황이 석 달 넘게 이어지면서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노선 버스의 운행을 전면 중단할 수 없고 방역 활동을 위해서도 필수 인력은 유지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고강도 자구책을 시행하면서도 노선을 유지 운행하고 있지만 더 이상의 적자 운행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이 없다면 시외버스 운송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버스 한 대가 만약에 하루를 운행하면은 연료대하고 기사 임금만 해서 약 5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한 돈이 10만 원도 못 버는데 감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 된다. 코로나19의 터널 속에 갇혀버린 시외버스. 서민들의 발이 멈춰서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도록 지원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전남도가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 수당 지원을 확대합니다.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업시장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 청년 구직활동 수당을 100명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체크카드로 지원하고 지원금 수급 기간 안에 도내 기업에 취업해 3개월 동안 근무하면 구직 성공금 50만 원도 추가 지원합니다. 전남형 코로나19 긴급 생활비에 대한 신청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시군별로 하루 1,000가구가 넘는 시민들이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 일선시군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시작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에 순천시에 4,000가구가 넘는 시민들이 접수했고 여수시도 2,000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전남형 긴급생활비에 대한 읍면동 방문 접수는 총선 이후인 16일부터 가능하며 우편으로는 5월 29일까지 보내면 됩니다. 지역 대규모 건설 현장 곳곳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 격화되면서 폭행 사건까지 발생했는데요. 이들이 왜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는 건지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광주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앞입니다. 붉은색 머리띠를 한 남성들과 한 무리의 남성들이 욕설을 하며 서로를 자극하고 경찰이 이들을 뜯어 말립니다. 이들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서로 다른 노총 소속의 건설 노동자들입니다. 지난해부터 대규모 공사 현장 곳곳에서 빚어진 노동조합 간의 갈등은 결국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싸우는 데는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우선 한국노총은 민주노총 때문에 광주와 전남 지역의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일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노총이 건설사를 압박해 다른 조합의 고용을 막고 있다며 노조원 수에 비례해 일감을 나눠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아니면 현장에서 근로를 할 수 없다고 건설사를 압박을 하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현재 지금 계속 노노 갈등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노총 조합원을 고용할 시에는 타 현장 건설 현장을 멈추겠다. 민주노총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다른 지역 출신의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광주에서 일을 하게 되면 지역민들이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건설사의 의견을 전했을 뿐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6일 발생한 폭행 사건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평균적으로 일자리가 광주보다 많단 말입니다. 평균적으로 딱 보면은 자기 지역에서 갖고 일해라. 왜 남의 것까지 와서 뺏으려 하냐 이런 입장인 거죠. 노노 갈등에 난처해진 쪽은 공사 기간을 맞춰야 하는 건설사들입니다. 타워크레인 같은 경우는 집회해버리면 타워가 멈춰버리면은 일을 못 하잖아요. 전혀 공정이. 그 공기가 연장되고 공기 연장에 따라서 이제 그 공사 비용이 추가 발생하고. 충분하지 않은 일감에 시작된 일자리 다툼이 양 노조의 첨예한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공사 중단과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한 건설 업계의 피해가 시민들에게까지 미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곡성경찰서가 중고 거래 사이트에 마스크 등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6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 마스크 판매 허위 글을 올려 27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글을 올려 74명으로부터 2,84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광주경찰 기동대 소속 A경장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경장은 지난 8일 밤 11시 20분쯤 광주 서구 동천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21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 표지판을 들이받은 혐의입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바 있습니다. 노동계가 광주형 일자리 협약을 파기하면서 노사상생이라는 대원칙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계가 하루빨리 돌아와서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이후 7달 만에 열린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이 일찌감치 불참을 선언한 터라 노동계 위원 5명이 빠진 채 1시간 반 동안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회의를 마친 위원들은 결의문을 통해서 노사상생의 혁신적인 일자리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노동계가 다시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견이 있다면 공식 협의 기구인 노사민정협의회 틀 속에서 치열한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다. 노사민정협의회는 현대차와 체결했던 투자협약서와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공개하고 노동계의 상생 요구가 광주 글로벌 모터스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시는 곧바로 투자협약서 등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오늘 이 투자협약서 발표가 앞으로 그 주식회사 글로벌 모터스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2대 주주인 현대자동차에는 완성차 부품과 자재 조달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원하청 간 상생 방안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사업 주체 간 신뢰 회복이 우선이고 노사 상생 취지를 살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전제돼야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지금이라도 CEO고 글로벌 모터스가 광주형 일자리를 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광주형 일자리를 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노동계의 협약 파기로 위기를 맞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다시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현대차와 정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총선 다음 날인 16일은 세월호 참사 6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참사 당시부터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진상규명을 외치겠다 약속한 시민들은 지금까지 거리에서 팻말을 들며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데요. 매주 거리로 나서는 김동칠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광주 세월호 시민상주로 활동 중인 김동채 선생님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채입니다. 네. 사실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선생님께서 나와 계신 걸 몇 번 봤었거든요. 왜 거리에 나와 계셨던 건가요? 그럼 이제 세월호를 알리고 저희들이 가족과는 같이 함께는 못하지만은 그 알림의 역할을 하고 기억하고 또 잊지 말기 위해서 또 진실을 밝히고 또 책임자를 처벌해야 되기 때문에 꼭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뭐 기약 없이 그냥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매주 나오시는 건가요? 월요일 날은 풍금 사거리에 있고 금호동에, 화요일 날은 운천 저수지 한쪽 모서리에 그렇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활동을 하는 분들이 시민분들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생계에 혹시나 영향이 있지는 않을지 좀 걱정도 되더라고요. 어떠신가요? 네,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부끄럽고요. 직장 생활은 하고 일과 후에 아니면 이제 또 행사가 있으면 휴일 날 한 번씩 참여하는 정도죠. 여기 이제 뭐 1시간 정도밖에 안 다니까 우리 와가지고 알리는데 리본 나누고 나눔 행사하는데 하고 회식이 끝나지 않으면 다시 이제 그때 회식을 참여하는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니죠.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이 모임에 참여하시게 된 어떤 뭐 이유나 계기가 있으세요? 형님이 5.18 낙살 당시에 마지막 날 5월 27일 날 도청 본관에서 총을 맞고 사날을 하셨어요. 저 역시도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 있게끔 만들어준 것은 전혀 관계 없으신 분들이 이 힘을 줘가지고 그 힘을 받아서 저도 지금 이런 위치에 있지 않았겠나. 빚이라 생각하고 좀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갚고 싶은 마음에 거리에 이렇게 서 계시다 보면 뭐 시민분들도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네. 뭐 기억에 남는 이야기나 분도 계신가요? 뭐 많죠. 어떤 분은 이제 술을 한잔 하시기는 하셨더라고요. 하셨는데 우리 피켓팅을 자세히 보면서 다가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글을 모르는데 이 무슨 내용이냐 하니까 세월호를 알리고 지키고 진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밝혀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매주 우리가 와서 이 시간에 여기 서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항상 아는 체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거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꼬깃꼬깃한 돈을 그냥 놓고 그냥 달려가시더라고요. 미안하다, 고맙다 하시면서. 그 세월호 참사가 이제 6주기가 다가옵니다. 혹시 더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세요. 항상 우리는 그 자리에 매주 그 자리에 지치지 않고 서히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제 마음은 그러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건데요. 촛불의 힘에 의해서 정부가 탄생됐고 또 그런 힘이 있을 때 꼭 밝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중한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들이 한번 마음 놓고 나서기 어려운 요즘 독서를 통해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다채로운 여행기는 이 답답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제주 앞바다부터 시작해서 중국 각지를 표류했던 최부 선생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수정 여행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부의 표회록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최부가 제주에서 재직하던 때 부칭상을 당해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제주 앞바다에 표류해 15일 동안 15일 만에 중국 절강성 해안에 착륙했다고 합니다.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중국에 체류한 지 136일 만에 무사히 돌아오게 됐는데요. 그간의 일들을 자세히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표회록입니다. 표회록은 중국 명나라의 사회 상황과 또 정치, 군사, 경제, 문화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기록한 문헌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죠. 또 최부가 지은 표회록은 중국의 3대 해양 여행기로 이렇게 유명하게 들어가는데요. 애닌의 입당구보 순례기와 함께 또 마르코폴로의 동방 견문록까지 해서 해양 여행기로 유명하게 됐죠. 네, 금남 최부 선생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금남 최부는 조선 성종 때 문신입니다. 사림의 종주인 김종직 문화에서 공부하고 청렴하고 강직한 선배입니다. 그는 또 훈구대신과 임금의 외척 그리고 심지어 임금의 잘못까지도 낱낱이 이렇게 상소를 했는데요. 폭군 연산군에게 학문을 게을리하고 오락을 즐기며 그리고 국왕이 바로 서지 않다라고 이렇게 상소를 올렸는데요. 성정실록 편찬을 위한 기록에 김종직의 조의 제문을 적은 것을 이유로 해서 연산군의 눈밖에 난 최부가 무사할 리 없었겠죠. 이후에 최부는 당파 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유배를 갔다가 그 후 다시 또 6년 뒤에 다시 끌려와서 곤장 100대를 노비가 되어 거제도로 유배에 가게 되어 있었는데요. 연산군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당장 사명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화의 어떤 희생양이 되었죠. 그렇군요. 네. 이 최부 선생의 성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나요? 네, 조선시대 청렴 선비로 하면 최부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의 청렴성은 지지당 송음 선생과의 일화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최부와 송음은 홍문관에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고향도 전라도라 같이 이렇게 휴가를 내려오게 됩니다. 휴가 중에 장성군 3계에 있던 송음 선생이 나주에 있는 그 최부 선생의 집에 찾아오게 되는데요. 점심을 먹은 뒤에 무슨 말을 타고 왔느냐고 최부가 묻습니다. 그러자 역말을 타고 왔다고 하니까 그 말이 아주 크게 이렇게 꾸짖게 되는데요. 질책을 하게 되는데요. 휴가가 끝나자마자 돌아가는 길에 돌아와서 홍문관에 출근을 하자마자 그 송음을 탄핵을 했다고 해요. 이후에 파직을 당하게 되는데요. 파직당한 날 송음은 또 최부에게 찾아가서 정중히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송음의 이런 그 공직 초기의 실수를 이렇게 경험으로 삼아서 조선시대 그 청백리의 표상으로 청백리에 7번이나 이렇게 추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최부 선생의 발자취가 전남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 흔적을 쫓아가 본다면 어디를 가보는 게 좋을까요? 네, 광산구 첨단에 가면 무양서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최부의 신위가 모셔져 있고요. 그리고 그의 외손자 미암 유이춘도 함께 배양이 되어 있습니다. 유이춘은 또 미암일기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외할아버지 최부의 글을 모아서 금남집을 이렇게 엮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간행되는 표회록에 발문을 쓰기도 했죠. 이렇게 주말 여행 대신 최부의 시각으로 바라본 중국 여행기 표회록을 탐독하는 시간은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정수정 여행 작가였습니다. 유익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국회 5대 정책과제 약속운동에 300명이 넘는 국회의원 후보가 동참했다고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4.16 연대는 또 노동당과 녹색당, 더불어시민당, 미래당, 민중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7개 정당은 약속운동 참여를 당론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5대 정책과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 기록물 공개와 사회적 참사 진상조사 기간 보장, 국민안전법 법제화 등입니다.
담양군에 세워지는 전남 최초의 공립형 대안학교가 이달 중에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담양군 봉산면에 78억 원을 들여 공립형 대안학교를 착공해 내년 3월에 개교할 계획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대안학교 교육과정 편성위원 협의회를 갖고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